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국립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주로 이제 가리키고 있는 오수열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바로 컴퓨터 위인전입니다. 우리 컴퓨터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기여했던 몇 분들을 소개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업적과 또 그분들의 철학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가 주고자 합니다. 우선 4명의 정보기술 발전에 기여했던 위인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게 이제 4분이죠. 존 폰 노이만 교수, 그 다음에 애플의 어떤 창업주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폴 잡스, 이렇게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 버너스리.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래서 이 4분, 두 사람, 스티브 잡스하고 존 폰 노이만 교수는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팀 버너스리하고 빌 게이츠는 지금 살아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존 폰 노이만 교수, 이게 이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다음 팀 버너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존 폰 노이만 교수는 이제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 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현대 컴퓨터의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프로그램의 내장 방식. 이분은 아주 그 수학과 물리학의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 이론의 어떤 창시자이면서 또 인공생명체의 어떤 가능성, 지금으로 말하면 AI, 인공지능의 어떤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고, 원자폭탄 개발에 이제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개념을 이제 제시하게 된 그런 원인은 바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 했던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느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단순하게,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셉,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이것은 기억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미리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만 집어넣어서 연산장치, 연산논리장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주기억장치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셉을 제시를 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컴퓨터, 현재까지 현대적 의미의 컴퓨터는 바로 본 노이만 교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 본 노이만 교수를 컴퓨터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악의 어떤 그 불편함, 전자 회로를 일일이 조작을 해서 진공관을 18,800개인가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 원자폭탄 개발 시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봉착을 했는데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미리 내장시켜 놓고 연산장치로부터 계산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설계를 했죠. 실행은 이제 존 폰 노이만 교수의 제자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바로 에드삭이라고 하는 1949년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어떤 개념이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존 폰 노이만 교수는 현대 컴퓨터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의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 뭐 다 잘 알죠, 스티브 잡스.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을 만든 사람, 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또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은 이 토이스토리를 만든 사람, 또 이렇게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끊임없는 혁신, 무엇을 보더라도 이걸 좀 더 싸게, 더 아름답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기억하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걸 실현시킨 그런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새로운 세상과 직업을 만든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또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 개발자, 그 다음에 아이튠스 음악의 공유화를 창시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융합의 어떤 주창자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기술과 한 가지의 전공만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과 경쟁할 수 없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어떤 산업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융합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 죽을 때까지의 어떤 업적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죠. 우측에 있는 요 희한하게 생긴 이 나무로 만든 요게 바로 이제 애플 1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모니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애플을 같이 창업했던 스티브 위즈니악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선배의 어떤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100대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애플 2를 이제 또 생산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 1이 개인용 PC의 최초 하나의 컴퓨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애플 2를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토이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이맥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컴퓨터의 모니터 본체를 모니터에 집어 넣어버리고 이렇게 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소위 디자인이라고, 컴퓨터에 사무용 컴퓨터에 디자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아주 멋있게 만든 아이맥이죠.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만든 최초의 이제 컴퓨터죠. 이거 만들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이제 뭐 아이팟, 아이튠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어떤 상상력과 창의성. 자, 우리 스티브 잡스는 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죠. 대학, 그 미국의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 지방의 조그만 대학 철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합니다. 적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와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찾고, 그 다음에 항상 문제점, 의문점을 가지고 상상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애플사 스티브 잡스가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세계가 아주 열광을 했죠. 그 작품들이 바로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만든 게 바로 이제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패드라고 해서 태블릿 핏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음악 듣는 아이팟, 이건 아이맥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한 지금의 애플사가 세계에서 뭐 1, 2등을 다투는 그런 부자 회사의 어떤 창업주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 아이폰, 소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소위 프레젠테이션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그때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세계의 어떤 그 회사, 큰 회사의 사장들이 나와서 직접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돈 많은 그 애플사의 사장이 이런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런 허름한 뭐라 그럴까요? 이건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와서 발표했다는 그 자체가 좀 놀라웠죠. 그리고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소위 스마트폰을 이때 이제 발표했을 때 세계가 아주 열광을 했죠.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스마트폰을 처음에 만들었던 저희 복합기능, 그래서 아이팟,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레보루셔너리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우리가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냈죠. 또 이거 장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소위 융합, 지능, 융합사회, 지능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09년도인가요? 이렇게 그 태블릿 PC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든 비결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했다.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 인문학이죠. 그래서 이 애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어떤 기술적인 표현도 있지만 인간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미리 알아내서 거기에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융합, 컨버전스란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됐고, 각 대학에서도 뭐 융합 학과, 뭐 융합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대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제품은 바로 융합적인 어떤 개념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스의 말 중에 이제 think different, 항상 다르게 생각해라. 이게 바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발명의 왕 그러면 에디슨을 얘기하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좀 더 좋게 개선시키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아이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 불편한 것을 없애고 좀 더 편한 것을 갖다 집어넣고 이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혁신의 어떤 아이디어는 항상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한다는 그런 어떤 철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게임도 좋아하고 또 뭐 스마트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내가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아, 이렇게 좀 고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거를 실행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소위 과학자가 되면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요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맨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한 얘기죠. stay hungry. 원래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계속 배고파라. 또 stay foolish. 계속 멍청해라. 그런 뜻인데 영어란 게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안 돼요. 헝그리, 우리가 헝그리 정신 걸잖아요. 항상 도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배고픈 어떤 사자가 사냥하듯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항상 도전해라. 그 stay foolish, 너무 얕게 아주 얄팍하게 어떤 이익만을 쫓지 말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바로 멍청하게, 누가 보면 멍청하지만 아주 꿋꿋이 일에 가라, 이제 그런 뜻이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앞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어떤 로고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 버너스리.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분을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팀 버너스리는 인터넷의 아버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 폰 노이만 교수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우리가 채택함으로써 현대적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가 컴퓨터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팀 버너스리는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인터넷의 아버지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월드 와이드 웹의 어떤 창시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발자다. 월드 와이드 웹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웹에 쓸 수 있는 어떤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이 가능하게 하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개념을 또 우리가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므로 해서 세계의 모든 서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한번 북한에도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구를 만든 사람이다. 스페링이 틀렸네요. 시골에 제주도 마라도에서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죠. 갖다 쓸 수 있죠.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내가 볼 수 있죠.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팀 버너스리의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월드 와이드 웹, 또 HTML, 하이퍼텍스트 이런 어떤 기술을 공짜로 그냥 풀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클릭을 한번 할 때마다 이런 식 자기 통장으로 보내게 했다면 이분이 아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보의 개방과 연결 그리고 공유의 가치 실천자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행위는 이
공유화돼야 되고 개방화돼야 되고 소위 말해서 무료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물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 여왕으로부터 영국 기사 자기도 받고 지금은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 지금 소장을 하면서 소위 오픈 소스의 하나의 그 최고 경영자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2013년도에 와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과 웹 뭐 같은 의미로도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신망으로 연결된 서버의 어떤 어떤 서버가 인터넷 그 통신망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된 그런 어떤 형상을 우리가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렇게 달려 쓰고 있고 이 인터넷은 서버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월드와이드 웹, www라는 것은 뭐냐? 자, 이 서버에 있는 내용, 정보, 서버, 클라이언트, 내가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서버, 이쪽 서버에 있는 정보를 내가 쉽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 하이퍼 링크, 또 하이퍼 미디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갖다 대면 이렇게 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클릭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정보가 내 화면에 뜨죠.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서버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내용 자체에 어려운 것은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런 어떤 편리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팀 버너스리가 어떤 계기로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냐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라는 게 이제 미국 유럽에 이제 있었나 봐요. 여기서 이제 물리연구소 물론 이 팀 버너스리가 이제 옥스퍼드 물리학과를 나오고 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아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 보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연구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근무 시간에 하게 되면 이제 회사 연구소에 이제 누가 되니까 업무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HTML이라는 웹 문서 또 월드와이드 웹 그 WW로 해가지고 쉽게 하이퍼 링크의 기능을 가진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뿌림으로 해서 세계 그 물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 결과 문서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팀 버너스리가 이제 그걸 발표를 하면서 했던 논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가 꿈꾸는 세상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의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또 나는 단지 URL, 우리가 이것은 그 서버의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URL에 우주에 하이퍼텍스트라는 교통수단을 제공했을 뿐이다. 인터넷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 예. 나 같으면은 이런 거 만들어냈으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세계의 어떤 공익, 세계의 발전적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죠. 팀 버너스-리가 201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사용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인터넷을 사용을 못하면 그건 인권 침해다.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와 개방을 막는 검열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중국 같은 데서 지금 인터넷 내용, 인터넷에 있는 어떤 정보를 검열을 하고 차단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거는 소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팀 버너스-리의 어떤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정보를 찾고 숙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분의 어떤 공유와 철학의 개념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어떤 가장 큰 업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용 PC, 일반 개인도 컴퓨터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영체제, 소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사업적 가치, 지적 재산권으로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게 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소위 윈도우스, 그 다음에 MS 오피스, 또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사세가 조금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MS 도스라고 하는 개인용 운영체제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일반인도 평범한 사람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의미는 창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개인용 PC의 운영체제를 만들고 GUI 개념으로 해서 이름을 지을 때 윈도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 의미는 그 자기가 만든 그런 창문을 통해서 정보의 세계로 한번 정보 세계를 들여다봐라 하는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하버드대를 중퇴를 하죠.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와 다르게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또 수학 교사였고 뭐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물리학과에 아마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선배 중에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 둘이 굉장히 친했는데 뭐 바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못 쓰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싸게 파는 이제 중고시장 같은 데에서 그때 아마 학생 때 컴퓨터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보고 이게 뭐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버드 대학 6개월 1학년인가 다니다가 폴 앨런이 자기 선배가 와서 야 학교 그 다녀봐야 뭐하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컴퓨터 회사 만들자 그래가지고 학교 때려치우고 소위 자기 선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하버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가장 센 법학과를 들어갔는데, 예, 옆에서 자기 선배가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나하고 장사하자, 때려치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아마도 자기가 컴퓨터를 하면은 아주 잘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던 부모들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잠깐 휴학을 하고 회사 만들어서 잘 안 되면 다시 복귀하려고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학교를 복귀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제 개인용 PC의 운영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IBM사의 소위 IBM 5550에 MS-DOS를 처음에 만들어서 일반인도 아주 쉽게 사용하도록 했고, 그 후에 GUI를 기반으로 한 윈도우스를 이제 만들어냄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인의 어떤 컴퓨터의 사용의 보편화를 이끌었죠. 그 다음에 이제 MS 오피스 중에 뭐 엑셀이랄지 또 MS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의 어떤 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의 기반을 또 마련했다. 뭐 이런 업적이 있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 전에는 하드웨어의 하나의 부속품이고 공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의 어떤 가치, 우리나라도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도전 비주원이나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이 전부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죠. 뭐 옛날 같았으면 돈을 못 벌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무형의 소프트웨어 가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던 어떤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많은 돈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세계 빈곤이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말라리아 퇴치, 아프리카 빈곤 퇴치, 또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또 많은 또 자금을 또 자기가 기부를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국이 백신 개발의 선두다, 서로 협력하자라고 하는 또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빈곤 퇴치를 위해서 빌 게이츠가 내놓은 돈을 가지고 100억 달러를 이제 기부를 아프리카에 했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약 800만 명 정도의 그 5살 이하 아이들 8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돈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이 번 기업인들도 물론 기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빌 게이츠의 어떤 그 기부 어떤 모범을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성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또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면 우리보다 못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은 또 위대한 컴퓨터 발전에 기여했던 다른 또 유명하신 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